자,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하와이 갱스터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러게 시간이 너무 후딱 가가지고 네네. 뭘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오늘 그 피곤한 JJ를 위해서 제가 또 영혼의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네. 오늘 좀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 선물은 어떤 오너의 마음으로 정말 직원들을 사랑에 맞지 않는 네. 나의 어떤 나의 모든 걸 담아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름하여 JJ용 냉풍기입니다. 와. 자, 오늘 JJ한테 드릴 제 제품은 와. 이 냉풍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사용 방법 전혀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사용 방법이 있는데 한 번 누르면 바람이 나옵니다. 두 번 누르면 더 센 바람이 나오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그 선풍기보다 시원한 바람입니다. 아.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네. 뭐죠? 물이 나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시원한 바람을 이제 쏘이기 위해서 이 찬 공기가 이제 나가는 거죠. 와, 요새 새롭게 많이 맞습니다. 발전됐네요. 게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물은 네. 생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와, 아주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방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라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래다 내릴까요? 한번 아래다 내려도 됩니다. 그게 네, 나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저희가 이 감사합니다. 복지 시스템을 저희가 가져왔다는 마음을 저희가 전하면서 밑에다 둬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바람을 맞추면 네. 바람 맞추면 굉장히 시원하고. 자, 오늘 하와이 갱스터 저희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시간 진짜 근데 매우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주말에 뭐 있었어요? 아,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주말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아니,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네, 만나고 네. 온 거밖에 없어요. 뭐 어디로 놀러 갔습니까? 계곡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피곤하구나. 계곡 여러분 피곤합니다. 아니, 물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계곡 앞에 네, 백숙 먹는 데서 백숙 먹는 거기 이렇게 약간 산장 같은 네, 데로. 맞습니다. 네. 거기서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때 아. 저는 닭도리탕 같은 거를 먹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고 뭐 백숙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날이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뭐 그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원함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늘도 있고 그죠? 아,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너무 비쌌어요. 아,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쵸? 뭐 막 닭 한 마리에 막 8만 원, 9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동일합니다. 네. 맞죠? 네. 그 정도 가격이었고. 이 정도면 한국인이신데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에요, 이제. 그러시네요. 네, 한국인이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종합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쵸. 이게 종합검진을 제가 봤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놀라운 이 의료 시스템을 제가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맞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맞아요. 가면 그쵸. 가면 띠 하고 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뭐 몇 번 가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좋아. 네. 그 닥터하고 이제 단둘이 만나서 이제 결과를 제가 네네. 보는데 제가 닥터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있냐? 핸드폰이 있다. 구독 좀. 그 닥터가 너무나 어이없다는데 이 새끼 뭐야?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좀 힘듭니다. 해가지고 그 닥터가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만약에 제가 그 QR코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대달라 하면은 딱 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명을 향해서 정말 정진하고 있다. 닥터가 너무 황당하게 저를 보면서 이게 뭐냐 그럴 때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하는데 너무 웃겨다.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도움 주겠다 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구독까지 확인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서울병원에 그 내과 그 양반께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할 부분은 네. 제가 그 뭐 어차피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비만이 나와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굉장히 장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을 뺀다고 뺐는데 네. 사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네. 더 빠지질 않아요. 그쵸. 어렵죠. 솔직히 뭐 음식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랄까 근력도 운동도 해야 되고. 맞아요. 정말 나이를 먹는 게 슬픕니다. 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네.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제가 왔어요. 왜냐면 제가 비만을 제가 보면서 이게 비만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그래프가 네. 이제 인바디를 측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래프가 여러 개 가잖아요. 네.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비만이에요, 제가. 오고.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준이. 그쵸? 기준이 굉장히 오. 좀 thin해요, 되게. 맞아요.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JJ는 아실 거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여기 조금 안 되는데 과체중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JJ도 생각하면서 네. 아, 얘한테도 좀 미안하고 이 돼지와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고비 아십니까? 그게 위험하던데. 그 위험하죠. 네, 그게 부작용이죠. 부작용 장난 아닙니다. 괜찮아요. 물론 뭐 부작용도 제가 좀 쭉 읽어봤는데 네. 일단 위고비의 부작용들이 조금 있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 네. 이제 많은 임상을 거쳤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성공 확률이 한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사실은. 이게 뭐 당뇨병 치료제로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이 좀 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쌉니다. 근데 요새 네네. 되게 좀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많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병원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검사 받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절차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 JJ가 지금 가서 나 위고 받겠다 그러면 안 줍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이게 딱 살이 비만으로 안 그쵸,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과체중을 받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하루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위고비를 할까 말까 네.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위고비가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눈을 탁 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치매? 당뇨?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뭐 민망한 것도 좀 있지만 응. 탈모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완전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맞아요. 이 남자 나이에서 우와. 탈모 오면 내가 어떡하나.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뚱뚱한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이냐, 그쵸. 아니면 좀 대머리인 날씬한 사람으로 갈 것이냐. 그쵸.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쵸. 제가 또 결단은 빠르지 않습니까? 그쵸. 나는 대머리를 선택하겠다. 차라리. 왜냐하면 머리야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 몸만큼 내 맘대로 되는 게 거의 유일무이해요.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 정도로 근력 운동이 하기 싫으신 거예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 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실 JJ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나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쨌든 하여튼 네.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날 가까운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는 못 갔어요. 좀 창피해서.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을 애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냥 갈 걸 그랬어요. 사실 좀 아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서 그 닥터하고 이제 가정의학과 여성분이었는데 네. 그분 역시 구독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정의학 뭐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 여성분. 네.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차피 마음은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처방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1차로 주사를 때리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머리가 좀 비어 보인다 보다. 야, 진짜. 오늘부터 네. 제가 이제 4주치인데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위고비를 맞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혼자 이제 바늘을 네.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네. 왔고, 네, 뭐 위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제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러네요. 여러분들께 제가 몸무게가 빠지는 과정, 아니면 뭐 요요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제가 수업한 대표님이 네. 이미 맞다가 지금 멈추신 상태여서 그걸 봤어요. 이 주기를 좋은 얘기만 맞으시면서. 해줘. 좋은 얘기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괜히 겁을 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닥터가 이제 저한테 처방을 주면서 좀 확률이 좀 높은 게 네.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뭐 저녁에 이제 폭식, 그 다음에 빵, 떡, 초콜릿 이런 거에 거의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위고비를 맞고 좀 식사량이 좀 줄어들고 탄수화물만 만약에 해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고민했죠. 그게 주사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오면은 바늘을 여기다 찔러야 돼요. 이게 아주 그냥 매우 좀 이게 좀 저질스럽습니다. 이게 내 배에 뱃살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 꼽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뭐 위고비를 꼭 맞으라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들을 그쵸. 꼭 하셔야 된다. 그쵸.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어떤 저의 어떤 그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머리가 빠져나가는 과정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하와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제 아주 팁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팁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좀 하는 것들 중에 미국에서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큰 어떤 몇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차 문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팀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 팀 문화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요. 사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하와이 가시자마자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 게 어떤 예의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팁 하면 TIP 아닙니까? 이게 뭐의 약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P는 프라이스. 아닙니다. 오, 저도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이게 팁의 어원이 있어요. 와. TIP 아닙니까? 네. 브라이언 이거 잘해줘. TIP인데 to, To. ensure, Insure. promis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promise가 약간 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뭐 신속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신속한 의미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TIP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너무 이게 신기하다. 미국의 어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유럽을 가보셨잖아요. 네. 유럽도 팀 문화가 있지만 네. 사실 미국처럼 빡세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약간 이런 쪽? 그리고 막 15%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은 맞아요. 5%. 맞아요. 뭐 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have to.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무언가 해야 돼.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디서 생겼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미국의 모든 문화가 영국에서 온 건 맞지만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재밌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나 아니면은 마이너 계층들의 백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북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자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예 문화와 어떤 흑백의 갈등에도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식당, 호텔, 철도 등에서 서비스업에 대거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서비스업으로 진출을 하면 고용하는 사람들은 백인일 거 아니에요. 그쵸. 월급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겁니다. 월급 주기 싫은 거예요. 제 돈 내고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야, 너 미니멈만 먹어. 그리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통해서 네가 벌어. 여기에서 팀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못됐는데요? 진짜 미국 애들 진짜 못했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 아깝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습니다. 가는 그 과정도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해도 이런 잔인함이 없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잔인함이 어떤 그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에서 15% 이렇게 지금 때려 맞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뭐 경제적인 전문가들의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일본, 유럽 지금 막 철퇴를 맞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야, 이제는 국익이야. 그쵸. 예전에 미국은 멋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맞아. 전 세계의 기아들을 위해서 맞아. 우리가 어떤 이 노동법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십자 우리가 많이 좀 도와주고 뭐 레드크로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설립도 하고 야, 돈이 다 아니야. 미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는 어떤 세계 경찰이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트럼프는 달라진 겁니다. 그쵸. 장사꾼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국익을 얘기를 하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해. 그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상대편은 또 다른
그럼요. 거예요. 이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지금 기준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욕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하지만 자국민들은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해요. 그럼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거기에서 시작한 문화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팁 문화가 그냥 어느 순간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팁을 줘야 되겠다. 여기서부터가 생긴 겁니다. 와. 굉장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제도에서부터 왔었다는 게 그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좀 가보면 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어떤 팁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JJ가 미국에 갔습니다. 네. 하와이를 갔다고 한번 치자고요. 이거 팁을 어디서 줘야 되지? 어디선 안 줘도 되지? 이게 모릅니다. 이거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레스토랑. 그렇죠.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줘야 됩니다. 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레스토랑을 갔어요. 네. 팁 15% 냅니다. 네. 지금 제가 하와이 좀 찾아보니까 하와이 20%예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돼. 하와이 20%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로컬을 가서 네. 여러분 친구들이랑 로컬을 가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맛집 뭐 이런 데는 20%까지는 아니어도 15와 20 한 사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방문객이잖아요. 15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간다. 그럼 15%만 줘도 됩니다. 그보다 조금 낮게 줘도 돼요. 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잘 몰라. 이거 15% 낸 거 맞아? 잘 모릅니다. 걔네들도 다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큰 레스토랑을 가면 뭐 다이너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쓱 내 그냥 나오십시오. 그쵸.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 택시 탔어. 이거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줘야 됩니다. 이 택시 이거 좀 아까운데 이것도 15% 줘야 돼요. 15% 줘야 돼요. 그러니까 50불이 나왔어. 그러면은 20% 계산하면 10불이잖아요. 그쵸. 한 7, 8불 줘야 돼요. 이거 아까워, 이거 사실은. 이거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예를 들어 발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돼요? 발레 파킹. 솔직히 줘야 될 것 줘야 같아요. 됩니다. 근데 발레 파킹은 사실은 좀 주기가 애매하잖아. 왜냐면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맞아요. 15%가 없으니까 가방 개수로 합니다. 한 개당 얼마예요? 그러면? 한 개당 1, 2부 정도. 1, 2분 정도. 1, 2부 정도.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그냥 가방,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들고 내립니다. 저도 좀 아까워. 제가 들고 내려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나중에 제가 한번 여권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 도장 찍잖아요. 제가 여권 2번 바꿨거든요. 네. 하도 다녀가지고. 네. 제가 그때 한번 시간 날 때 제가 보니까 한 2개국 정도? 76개국 정도를 다녔어요. 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방이 작아집니다. 그쵸. 이게 아마추어들은 최소화시키죠. 가방 장난 아닙니다. 특히 여자는 막 헤어드라이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이사를 가는데 저처럼 이제 남자들이 좀 그렇죠. 오히려 남자들은 컴팩트하게. 좀 컴팩트하게 네. 가는데 저는 이제 가방 하나 달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들고 내립니다. 처음에 타실 때 가끔 트렁크에 넣어줄까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사. 절대 넣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뒤에다 넣으십시오. 왜냐면 트렁크에다 넣는 순간 벌써 서비스 차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텔에 딱 오면 땅땅땅 와서 트렁크에서 걔가 떠내주는 순간 1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들고 내리십시오. 이거 팁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 환율도 장난 아니에요. 자, 호텔 벨보이한테 이제 가방을 딱 이제 해서 이제 주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차를 렌트를 하거나 그랬을 때 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진짜 아깝거든요, 사실. 왜냐면 내가 잠깐 호텔에 들어갔다가 잠깐 또 빼와야 되는데 그거 줘야 되는데 호텔이 5성급이냐 4성급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5성급 정도 되면 사실 한 5불 줘야 돼요. 1불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1,000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뭐야 이거 종이 쪼가리. 옛날에 사실 1,000원이었으면 좀 많이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물가가 않죠. 달라져서 1,000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이거 그럼 7,000원, 8,000원을 주기가 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항상 1불짜리를 무지하게 많이 챙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대충 땡처리하고 가십시오. 어차피 그 벨보이, 어차피 그 발레 파킹 직원 평생에 한 번 보고 안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1, 2불로 퉁쳐. 그냥.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Excuse me. This is money.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법도 완전 다르게. Money is here. 아니, 이러면 너무 어법이 맞나? 하여튼 money 이렇게. 팁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차피 관광, 맞구나. 특히 하와이는 관광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높아요. 이게 좀 물가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하루 잤어. 2박 3일 정도 끊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면 걔네들 하우스키핑 나오잖아요. 그거 돈 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거 돈 안 놓고 저 한 1년 뻐겼어요. 몰라가지고. 그거 안 놓으면 걔네들 백엔잎 잘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라도 거기에 뭐 다임, 뭐 10센트 이런 거 놓지 마시고 그냥 침대가 2개다. 그럼 2불 놓으십시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이거 한 15% 정도 보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해도 그렇게 뭐 욕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미용실, 네일샵.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실 미용실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 펌 하러 가면 요즘에 여자는 얼마나 해요? 펌 한 번 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사이? 15만 원, 20만 원을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0만 원을 줬다 쳐봐. 거기에 이거는 서비스 차지가 20% 정도 들어가요. 이거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용실 가는 것도 왜냐면 이 미용실은 앞으로 이제 단골을 만들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샴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좀 넉넉하게 주는 게 맞아요. 차라리 햄버거 가게에서 여러분이 햄버거를 좀 덜 먹더라도 사실 이거 미용실은 이거 좀 줘야 됩니다. 특히 네일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가고 말 때면은 그냥 한 15, 한 13, 진짜 어렵네요, 이것도. 한 10%에서 한 12% 정도 주지만 내가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내가 네일을 자주 해야 돼. 그러면은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좀 서비스라도 좀 해주고 좀 뭔가 좀 더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제가 참 근데 이게 맥락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뒤집어보죠. 저희가 이제 하와이 가서 일을 하고 살 생각까지 하고 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영업자의 역할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택시기사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네. 참 JJ가 선견지명이 있는 게 요 다음 2편이 업주 편입니다. 와. 업주의 마음으로 이제 팁을 바라봐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완전 두 개를 완전 반대로. 두 개 다. 그래서 오늘은 손님의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저도 이거를 이입을 바라보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가구 딜리버리나 뭘 어. 딜리버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내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은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쿠팡이나 뭐 맞아요. 네이버 네. 쇼를 치는데 그건 놓고 가니까 상관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을 셋업을 하시면 가구 같은 거 이제 사러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구를 막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이케아나 그러니까 이케아라고 하죠. 이케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는데 아이케아. 미국에서 아이케아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노르웨이 쪽에서 온 브랜드인데 유럽에서나 노르웨이에서는 이케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 와서 아이케아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게 한국에서는 이케아니까 뭐 이케아라고 하죠. 네. 어쨌든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한다. 그러면 돈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가구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가면은 집을 처음에 셋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이 좀 먹고 그 이케아하고 가구 사이가 좀 그 약간 미국에서의 이케아는 좀 대학생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젊은 JJ 정도 되는 나이의 여성이 혼자 살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이게 좀 그래요. 어쨌든 미국에 가면 퍼니처 스토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막 주차장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는데 여러분 쌉니까? 비싸죠. 이거 뭐 하나에 막 1,000불짜리도 있고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거 서비스 차지 받아요. 근데 이건 정말 팁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가격을 다 고르잖아요. 네. 그리고 딜리버리 피는 차지를 또 따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조립해야 되는 게 있고 조립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런 퍼니처 스토어들은 조립을 해주는 비용이 그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4명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돈 주기가 애매하네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보면 보스급이 한 명 있어요. 얘네들을 청구하라는 애. 걔한테 그냥 현금 찔러주면 됩니다. 한 번만. 어떻게 찔러주느냐. 예를 들어
한 1,000불 이상 되는 좀 가구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40불 정도? 그냥 캐시로 그냥 찔러줍니다. 그래서 땡큐 하면서 그렇게 주면 걔가 식사값 정도. 식사값 정도로 합니다. 근데 걔 혼자 오거나 한 명만 더 왔어. 그러면은 한 20불 정도? 그쵸. 예, 요 정도로만 줘도 걔네들한테 욕 안 먹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잔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딱 왔는데 이 친구 옮겨야 돼. 어떡해. 이러면 걔네들 둘이서 낑낑거리고 장난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좀 더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쭉 하면서 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야 되는 하와이는 서비스 차지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는 아니어도 한 장 더 얹어주는. 그리고 이 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혹시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좀 딜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 서비스 차지가 예를 들어 1,000불이 나왔어요. 근데 딜리버리 피하고 뭐 해가지고 한 200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딜을 칠 수 있어요. 왜냐면 현금 계산할 때는 자 이거 1,200불 나왔는데 이거 1,100불에 현금으로 쇼부 치자 하면 쇼부 쳐줍니다. 미국 애들은 현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구 딜리버리, 퍼스널 쇼파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애완묘라고 하나요? 그거를 고양이를 애완묘라고 합니까? 묘야? 애완묘? 애완견은 애완견. 어쨌든 뭐 그런 그 고양이. 고양이. 네. 그 고양이라고 하면 그 털 깎고 이제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서비스 잘 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좋은 건 우리가 관공서나 병원 가잖아요. 그건 안 줘도 됩니다. 네, 그거는 약간 법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안 줘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팁을 생각을 할 때 미국에서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는 주는 게 맞고요. 한국에서는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 이거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도 겪은 이야기인데 제가 팁 줬는데 쫓아왔습니다. 다시 주고 갔어요. 네, 팁을 받았는데 그 종업원이 저한테 와서 팁 괜찮다 하면서 주고 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문화가 달라졌지만 제가 유학생활하고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모르고 내가 냈다가 기분 나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쵸. 팁 문화라는 게.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한국에 많이 적응도 했지만 저는 좀 미국색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준다. 근데 뭐 한 50대, 60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편이긴 해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시면 직접적으로 요 맞닥뜨린 상황이 오면 이때 좀 여러분들 잘 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안 줘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안 줘도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어떤 게 패스트푸드점. 이거 안 줘도 됩니다. 뭐 맥도날드나 뭐 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를 갔었을 때는 그 팁통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팁통이 있긴 한데 네. 그냥 잔돈 이렇게 붓는 거 정도이고요. 그런 데는 안 가도 되고 대형 마트 이런 데는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데 이런 데 안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 가서는 안 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병원이나 클리닉 이런 데는 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진료를 더 얘한테만 더 신경 써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크아웃 매장들 안 줘도 됩니다. 테이크아웃 매장들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를 가거나 투고해서 나갈 때? 맞습니다. 투고해서 나갈 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어요. 투고를 해서 나가는 이것도 팁인데 네. 팁이죠. 네. 투고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단골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 그러니까 이게 좀 양쪽 입장을 봐요. 이거 업주 편에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업주는 상관없습니다. 투고 음식이 많이 나가면 더 좋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안 나가지. 그쵸. 그냥 이거 가갖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거기 인건비도 안 가고 테이블 안 채워도 되니까. 근데 웨이트리스 입장에서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왜요? 투고 많은 가게. 팁이 안 나오는데 그러네. 번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충 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한국식으로 오늘 된장찌개를 집에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해 가서 내가 거기에서 안 먹고 오늘 집에서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된장찌개 하나를 투고하면 된장찌개 10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식당 그 앞에 주차를 해서 이제 투고 찾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패키지가 이렇게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JJ님 일로 오세요. 참 얼마인데 10불입니다. 그럼 10불 내고 받아오면 되지만 요거는 한 1불이라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고는 사실은 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미국 애들에서의 투고는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단골이면은 좀 내지만 단골이 아니면 좀 안 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팁을 1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1불이라도 2불이라도 계속 주고 오면 나중에 투고를 할 때 내가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그쵸.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그러면 알아봅니다. 네. 이 사람 목소리 알아봐요. 그러면 김치라도 하나 더 넣어줘야지. 포크라도 하나 더 줘야지. 그리고 여기서 저 라이스를 하나, 그러니까 밥을 하나 더 해주세요 하면 그게 웨이트리스가 직접 싸기 때문에 차지 안 합니다. 주인은 몰라. 알 수가 없죠. 근데 밥도 한 2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또이 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1불이라도 좀 놓고 오는 것이 좀 비교적 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전에 제가 빼먹고 나온 게 있는데, 관광 투어 여러분들 가시죠. 관광 투어. 이거는 근데 한꺼번에 패키지로 맞아요. 묻기 때문에 안 줘도 되죠. 그 전에 이제 서비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게 마사지 샵입니다. 요즘에 마사지 샵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계산된 상태에서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와, 진짜 짜증납니다. 거기 아예 서비스 차지해가지고 피가 붙어서 나와요. 이런 경우 좀 짜증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서비스까지 미리 차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가다 보면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을 가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팁이 그냥 단순히 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제도예요. 네가 한 만큼 내가 주겠다. 네가 안 하면 난 안 주겠다. 이제 이런 문화가 미국에 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와이에 가시면은 되게 놀랄 일들이 돈 앞에서는 무슨 예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동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다임이 있고 페니가 있고 그 다음에 쿼러가 있고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서 1전짜리가 있어요. 황금색인데 엄청 가벼워요. 일부러 서비스 안 좋으면 그거 하나 놓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모욕적입니다. 이거 나 이 레스토랑 다시 안 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서비스 피이기 때문에 이거 말하기가 좀 뭐해요. 이거 내가 쫓아가가지고 왜냐면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없잖아요. 이건 서비스 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그 중간선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사실은 좀 경험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다음 편 이제 업주의 마음으로 갈 텐데 사실 이게 대박이거든요. 사실은 팁을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거 좀 돈도 아깝고 이거 좀 서비스 그 음식값 내가 다 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나 하나 얹어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가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일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 반대의 입장에서 이 팀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웨이트리스나 자영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가면 후하게 팁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동변상련의 느낌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팀 문화 이 다음 편 팀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어떤 많은 어떤 경험적인 이야기, 제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도 해보고 매니저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단계들이 좀 많아요. 그 레스토랑에도 여러분들 딱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다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 밑바닥이라고는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계급이 다 존재를 해요. 막내부터. 맨 밑에 막내부터.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막내라고 하면 좀 더 주고 좀 챙겨주고 미국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버스보이부터 그 다음에 수습부터 그 다음에 웨이트리스부터 그 다음에 매니저부터 그 다음에 총괄부터 그 다음에 주방부터 그 다음에 바부터 그 다음에 GM부터 그 다음에 오너부터 제가 이 단계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얘기가 거의 100% 맞을 겁니다.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그 계좌번호를 놨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와. 네,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브라이언이 이제 좀 있으면 곧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비자 인터뷰를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비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잘 됐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은 안 내려졌나 봐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갈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갈 때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저희가 소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저희 직원들 힘내라고 네. 이 여름에 소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원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50명. 48명.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명입니다. 이제 2명. 제가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2명은 제가 반드시 좀 잘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다음 주에는 네. 50명 정도 가지고 있는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를 갔다 왔는데 네. 거기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도로에. 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왜요?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채널 명도 생각이 안 나. 그 유튜브 로고 있죠. 그게 딱 하고 무슨 채널이 있나 봐요. 구독자 10,000명 돌파.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오, 유명한 건가 보다. 네. 아니 10,000명이니까 뭐 그게 유명했겠어요.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좀 보면 구독자들 막 수백만, 수십만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싹 이해가 되면서 옛날에는 그게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야 구독자 10,000명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 써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 도로 그렇게 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현수막을 딱 갈아놓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서 사진을 못 찍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좀 어려웠겠구나. 그럼요. 저 10,000명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럼요.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와이안 갱스터 9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제이제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